2025년부터는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당초 과거 배우자에 대한 아주 낮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이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분들 입장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혼인을 하면서 주택수가 2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올해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크게 3가지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법인 세율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환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분들께서는 법인 세율이 인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겠지만 사실 지난 정부에 비해서 환원이 되었다라고 실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들어가지고 법인 세율 과세표준 구간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행 적용이 되는 것은 법인세 과세표준 2억까지는 9%, 과세표준이 3천억을 초과하게 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에서는 각 구간마다 1%씩 원래대로 돌리는 내용으로 법인세율 환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그 개정 취지는 우리나라 코스피 박스가 워낙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따라서 배당 성향을 높이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로 하여금 배당 소득에 대해서 기존의 종합과세를 100% 했었는데 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제 세제 개편을 좀 만들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정 내용에는 고배당 기업의 요건, 그래서 상장사 중에 이 고배당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 그리고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전에 비해서 배당 효율이 5%가 증가된 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 최저 14%에서 최고 35%의 분리과세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세세 공제에 대해서도 공제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좋은 개편안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월세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월세세 공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연간 8천만 원 미만인 세대주에 대해서만 연간 내가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서 1,000만 원을 한도로, 월로 따지면은 약간 80만 원이 조금 넘는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내가 직장 문제나 다른 여타의 문제로 따로따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살고 각각 월세가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도 역시나 이 총급여가 8천만 원 기준에 미달을 하고 내가 월세가 지출이 되지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역시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좀 더 범위를 늘린다고 한다면 공제해주는 한도도 합산해가지고 부부가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2천만 원 정도는 되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 관련해가지고 다자녀인 경우에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혹은 이제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월세세액 공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정산을 우리가 받을 때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월세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아니라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까지는 월세세 공제를 추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잘 들어온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중과세 제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한시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 5월 9일까지는 주택수가 내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리고 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위 말한 강남 3구 그리고 영산구처럼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 대상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인 운용 방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런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부활할 수가 있다, 점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난 전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실제로 아마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그 당시에 다주택자를 운영하셨던 분이시라면 과거 기억을 떠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쉽게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할 때 내가 당시에 주택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인 사람은 내가 기본 세율에서 20%가 중과가 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내가 기본 세율에서 30%가 중과가 돼서 세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엄격한 페널티는 내가 아무리 주택 보유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투표
실효 문제를 완전히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주택자 중과는 현재 어쨌든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난 2024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에서 제외하고 있는 일정한 주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도 제외를 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서도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형 신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2014년 1월 10일부터 2017년 연말까지 준공된 주택을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하는 금액은 수도권이라면 6억 이하, 지방이라면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서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수나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미분양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아파트를 포함해서 취득 금액이 6억 이하인 지방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역시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피하고 있는 몇 가지 여러 가지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주택자의 중과 규정은 항상 이제 수도권, 특히나 서울에 있는 강남 3구 특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면 향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과 규정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배제를 하지 마시고 운영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실제로 바뀐 세제 개편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연말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처분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가 그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단기간 내에 처분을 하는 경우 많이 절세 전략으로 사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즉시 처분을 하게 되면 증여를 해준 금액과 내가 처분하는 금액 차이가 갭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주식 투자를 내가 많이 하고 가족들 간에 빈번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세 플랜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도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나 이 직계 좀비속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내가 증여받아서 처분하는 사람에 대한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내가 취득 금액을 내가 증여받은 당시가 아니라 언제 내가 증여를 해준 당초 과거 배우자에 대한 아주 낮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이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분들 입장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혼인을 하면서 주택수가 두 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혼인 전에는 이제 남녀가 각각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혼인을 하게 되면 주택수가 어떻습니까? 1세대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주택을 하나 처분했을 때는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혼인에 따른 2주택자라고 해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내가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든 처분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025년부터는 그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대폭 늘렸죠. 그래서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든지 간에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변동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와 세무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 요건을 갖춘 이런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거주주택은 당연히 내가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 요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평생 딱 한 번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이라고 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임대주택이 만약에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춘 비과세 특례가 인정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국민이 알아두면 좋을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제 제시가 된 것뿐이기 때문에 연말에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많은 분들께서 염원하시던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또 빠지게 돼요. 지난 정부여가지고 2년 연속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반길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마지막 내가 생애 주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결국에 내가 이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부의전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고민을 하시는 것이 이런 상속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생전에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투자를 잘 해가지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과정에서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분란 없이 안정적으로 다툼 없이 슬기롭게 부의전을 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항상 세금 공부하시고 좀 더 정보를 항상 기출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마이너한 분야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또 반드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족 간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든 아니면 내가 큰 금액의 상속을 준비하든 간에 크고 작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세금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에 대한 공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